하우스포어란 말에 아포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아시겠죠?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써.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용어를 쓴다고.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데려와봐. 자, 생애 첫째 물 건너갔다. 대출 한도 늘어도 7월 빅스텝 사례 무용론 솔솔. 생애 최초 구매자 대출 풀어줬지만 금리 상승 부담. 주담대 금리 5% 되면 경기 금냉. 하우스푸어 양산. 자, 하우스푸어 양산하고 기사가 나왔는데 주담대 금리 5% 되면 경기 금냉. 야, 이 근거는 뭐야? 물론 주담대 금리 5% 되면 경기 금냉. 하우스푸어 양산. 자, 이 근거를 한번 살펴볼까? 자, 오는 7월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에 기준금리 한 번에 0.5포인트 오르는 빅스텝이 진행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택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자, 지금 미 연준이 금리가 3.5% 안팎까지 지금 올해 연말까지 3.5% 안팎까지 올라간다. 그럼 우리나라도 한 번은 빅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빅스텝 한 번 밟고 나머지 올해 세 차례 남은 금리 인상에서 0.25%씩 올려가는 방안이 지금 유력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와 어느 정도 맞춰가려면은 한 번 정도는 빅스텝 밟아야 한다. 지금 한 번 정도는 빅스텝 밟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7월에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바로 빅스텝 밟으면 뭐야? 2.25%? 오씨, 센데? 자, 지금 20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LTV는 지금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되고요. 대출 한도도 기준 4억에서 6억으로 확대되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금리 인상, 지금 일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치의 경우 7%를 돌파했다. 최고치의 경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될까 말까 1금융권에서 될까 말까 한 분들이 지금 7%를 돌파했다. 지난 16일 기준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는 범위는 연 4.33에서 7.09로 나타났다. 7%는 넘었네. 7%는 넘었어. 연 4.33에서 7.09%로 나타났다. 최대 금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대출 금리는 빠른 속도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가 지난 15일 정책금리를 한 번에 0.75%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3%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올리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쫓아가야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임병철 부동산 R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상기의 전반적인 매수세는 하락하고 있어 내 집을 마련하는 수요가 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자,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가중금리가 5%에 달하면 하우스푸어가 양산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근거가 어디야? 그런데 하우스푸어란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빈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데 2010년대 초반 빈번하게 발생했다. 2008년도 금리는 얼마였는데? 2007년도 금리는 얼마였는데? 6%대 넘었을걸? 6%대는 그럼 6%대 7%대는 안 나오나? 하우스푸어가 발생된 원인도 말씀드릴게요. 2010년대 초반에 빈번하게 이게 금리 영향이 아니었어. 자, 당시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5%대였다. 2008년 9년도에는요 6%대였어. 그때 왜 하우스푸어 얘기가 안 나왔어? 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 하우스푸어 논쟁이 의미가 없는 게 2012년도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서울에 막대한 수요 이탈이 있었어요. 2012년도에는 수요 이탈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한 겁니다. 수요 이탈 뭐야? 서울에 있는 공기업 다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지방으로 이전돼 버렸거든.
그리고 대통령실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세종시로 이전됐거든. 서울에 살던 그 많던 공무원들이 싹 다 사라졌어요. 서울에 살던 그 많던 공기업 직원들이 싹 다 사라졌어요. 싹 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상당 부분 지방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임대차 시장이 무너지고 2012년, 13년 그래서 무너져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했던 거예요. 하지만 2010년대의 하우스포어는 이야기가 좀 달라. 이거는 2012년, 13년의 이야기고 2010년도에는요. 하우스포어가 발생됐던 이유가 분양권 때문이었어요. 분양권 투자 물량들이 정말 분양권을 갖다가 7, 8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반수였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야 사실은 폭락이 나타난 거예요. 2010년도에 바로 이러한 일을 촉발시켰던 게 인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인천, 송도, 청라. 그 당시에 정말 분양권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던 분들이 하우스포어가 됐던 거야. 분양권 투자를 많이 이 하우스포어의 범주에 대부분이 경매도 좀 하고 했었지만 분양권을 너무 과도하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하우스포어가 됐던 거예요. 이 역시도 지금 상황과 안 맞아. 지금 분양권 7개, 8개씩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라고. 이 당시 상황과 지금의 하우스포어를 비교하기에는 말 같지도 않은 비교예요. 금리가 뭐 6%면 하우스포어가 안 나오는데 5%에 달하면 하우스포어가 양산되나?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당시에 하우스포어 논쟁이 또 깊어졌던 게 서울 지역에서는 오히려 하우스포어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우스포어도 있을 수 있겠다. 하우스포어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 대출이 어떤 대출이 있었느냐. 3년 거치. 3년 동안 이자만 내면 돼. 그리고 4년 차가 됐을 때부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라는 그런 대출 제도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출을 풀로 받았지. 왜? 3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면 되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은 4년 차부터 발생되니까. 그게 도래됐던 게 또 2010년도부터 도래됐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집값이 하락 요인이 강했던 거지. 지금의 상황은 아예 대출을 안 해주는 걸. 그러니까 2010년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상황이야. 그 당시에는 분양권도 7, 8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 거기다가 또한 대출마저도 풀로 끌어 쓰면서 3년 거치 4년차 분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런 제도까지 겹쳤지.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방 요인들이 너무나도 중첩돼서 있었다고. 거기서 2012년, 13년도에는 인구 분산까지 나타났지. 죽어라 한 거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권 7개, 8개씩 가지고 계신 분들 있어요? 가질 수나 있나? 없지. 분양권 전매 거래가 안 되는데 7개, 8개씩 가질 수 있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다 준공됐어요. 이미 다 준공됐어. 그런 사람 거의 없지. 거의 없다고 해야지. 지방의 뭐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곳에서 7개, 8개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서울은 아니잖아. 적어도 서울, 경기, 인천 아니잖아.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락 요인도 없어. 사실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아유 땡큐지. 대출을 아예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자꾸 폭락을 이야기하는데 폭락이 있었던 시점과 지금은 완전히 시장 상황이 다르다고요. 하우스포어란 말에 아포이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아시겠죠?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말을 써.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용어를 쓴다고.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데려와봐. 폭락론자 중에서 지금 아포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데려와봐. 단 한 명도 없을걸. 왜? 반박하려면 거짓말로밖에 반박 못하니까. 그리고 이게 팩트니까. 자, 아유, 뭐 또 누가 악플을 다셨어? 근데 이렇게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 전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속아왔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 것 같은데. 아니면 돈 받고 하는 댓글 알바거나. 제 주장이 지금 어려웠습니까? 이 말이 좀 어려웠나요? 아, 어려웠어요? 어려웠다고 진짜? 조정현님께서 네 어려웠어요 크크크크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이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건데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거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건데. 자, 어쨌든 왜 하우스포의 아포유가 그 흥분하느냐?